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강짱님의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번 이야기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짱님. 예, 반갑습니다. 어우, 역시나 목소리가 워낙 저음이시라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강장님께서, 어머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한 번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최근에 한 2주일 전인가? 그때 이제 좀 있었던 일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네. 핵심적인 일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계기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가게 마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잠깐, 헛것을 봤어요. 예. 보고 이제 집에 오니까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울고 있냐 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키웠던 저희 반려견 때문에 울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완전 100% 저희 어머니가 꿈에서 겪으셨던 걸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반복 이제 복습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려견 얘기하는 거 저도 좀 슬프긴 한데, 저도 반려견을 키웠다 보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지지입니다. 렛츠 기릿! 지금 돌비님이 띄워주신 요 배경화면처럼 저렇게 큰 개는 아니지만 똑같은 저렇게 검은색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강아지가 이제 저희 식구가 된 지 16년 만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워요, 많이. 그래서 네네. 저 이제 조금 웃음기를 빼고 빠르게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가족이 되었는지는 먼저 좀 아시는 게 그래도 좀 이야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네. 그거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 시참 때처럼 그 일이 겪고 나서 저희 누나가 가출을 해요. 네네. 가출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집에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마음에 너무 안 좋으셨겠죠. 마음이 항상 네. 일을 하시는데도 불안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도 지키고 이제 제가 혼자 있다는 외로움도 조금 달래고 해주실 겸 해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지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고향 친구이자 오래된 친구분이 옆 지역에서 이제 산에서 농장 같은 걸 하셨어요. 젖소 농장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하시면서 강아지를 20-30마리 정도를 이렇게 키우고 계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거기를 가게 되십니다. 거기를 이제 찾아가게 돼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괜찮은 새끼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 해서 뭐 얼마 뒤에 연락이 오셨는데 새끼가 있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좀 돼서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잘 됐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모예드랑 새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친구랑 어머니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친구랑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시다가 이제 데리고 갈 새끼 강아지를 먼저 조금 점찍어 두고 이래야지 나중에 가기 수월할 것 같다고 이제 친구분이 그러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갔대요. 새끼를 보러. 네. 갔는데 이제 워낙 그게 강아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새끼들을 격리해 놓았대요. 어떤 방 하나에 새끼만 있는. 그게 갔는데 막 사모예드 새끼부터 해서 시추 막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막 봤는데 사모예드 새끼가 너무 귀엽고, 그리고 사모예드도 크면은 대형견이다 보니 네. 얘는 좀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키우시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애가 크니까 집도 좀 지키는데 좋고 해서 괜찮겠다 해서 사모예드 새끼를 이렇게 봐갖고 점을 찍어두고 있는데, 그 방 격리돼 있는 방 구석에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완전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애가 너무 불쌍하고 가냘프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한테 야, 자는 와 저렇게 아가 뺏싹 말랐냐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 친구분이 그 강아지가 슈나우저랑 말티즈랑 둘이 이렇게 교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믹스견 한 마리가 똥개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믹스견이 태어났는데 총 5마리가 나왔는데 4마리가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리고 제 한 마리가 남았는데 애미고 그러니까 어미고 애비고 애를 버렸다. 그래서 처음에 4마리가 죽고 이제 제 한 마리가 남았는데 애가 뭐 형제들이 그렇게 다 죽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체 뭐도 잘 안 먹고 애가 항상 저렇게 있다.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들도 너무 골치가 아프고 항상 걱정이 된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어쩜 좋냐면서 불쌍타 이러면서 막 하다가 그래도 기왕 데리고 갈 거면 좀 괜찮고 혈통이 있는 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사모예드 새끼를 괜찮으세요? 찍으셨대요. 응.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사모예드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점을 찍어 두시고 그날 이제 친구분께서 야 오랜만에 왔는데 밥이나 먹고 가 저녁까지 먹고 가라. 그리고 산이다 보니까 뭐 버스나 택시 이런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차 타고 태워줄 테니까 그때 가면 내가 차 태워서 그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고 좀 천천히 놀다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친구분이랑 막 오랜만에 수다도 떠시고 젖소 그게 가가지고 젖소도 짜고 우유도 짜고 하면서 막 어머니가 너무 힐링하면서 여유를 오랜만에 즐기시겠대요. 네. 그렇게 즐기시고 마지막에 이제 저녁밥까지 드시고 사모예드 새끼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이제 키울 때 필요한 용품들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친구 차에다가 싣고 어머니가 집을 나와서 타려고 차를 향해 가는 도중에 네.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발이.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서가지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검은색 강아지, 뺏상 마른 강아지가 자꾸 눈에 밟히더래요. 계속. 예. 이유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어머니가 친구분이랑 뭐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서 막 이렇게 젖소도 짜고 이러면서 막 시간을 보낼 때도 조금 드문드문 생각은 났지만 그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대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자꾸 눈이 밟혀가지고 안고 있는 새끼를 보면서 얘 진짜 이쁘고 진짜 귀엽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모예드 새끼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그 검은색 강아지가 자꾸 밟히더래요. 눈에 아른거리고. 네네. 그래서 친구분이 야 뭐하는데 빨리 온나 하시는데도 어머니가 차 앞에까지 가서 이제 차 문을 열어갖고 타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상하게 못 하겠더래요. 도저히 못 하겠대. 그래가지고 친구분께 말씀을 드렸대요. 야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아까 그 검은색 개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 친구분도 굳고 말리셨대요. 그러지 마라. 쟤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케어하고 키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얘 올바른 애를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네. 근데 엄마가 나 쟤 왠지 안 데려가면 내 인생에 너무 후회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친구분께서 말씀을 드렸대요. 나 얘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 얘 안 데리고 가면 내 진짜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못 이겨가지고 다시 사모예드 새끼를 갖다 놓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가족이 돼요.
네, 그렇게 데리고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쁘게 금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예, 네.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장작 16년을 살았는데 이제 한 13년 동안 저희가 같이 지내면서 그전에는 정말 산책도 매일매일 해주고 진짜 뭐 어디 놀러 가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니까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성인이 되니까 둘이가 이제 저희 집에 온 지 13년이 딱 되던 해 제가 이제 성인이었죠. 이제 그때 되면 네네. 제가 그때면 사회초년생이 접어들고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저도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어머니도 그때 나이가 나이인 만큼 또 너무 힘에 부치고 이러시면서 점점 이제 둘이가 밖에서 산책하는 게 점점 없어지고 하면서 집에서만 있게 됐어요. 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요리 강사를 하시면서 출장 요리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다른 옆 동네에서 자그마한 고세 옷가게를 하시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에 둘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너무 애가 혼자만 집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못 놀아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가게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랑 이제 가게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한 무지개 다리 건널 때쯤에 이제 16년이 딱 되던 해 저희 집에 온 지 10년이 되던 해 이제 어머니께서 둘이를 그 옷가게에 있는 거기 마당에다가 그게 약간 가게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거라서 마당이 하나 있었어요. 뒤편에 가게 예. 입구 뒤편에 희한하게 특이하게 그러면 입구 뒤편에는 완전 그냥 일반 주택가에 처럼 돼 있고 이렇게 현관문도 있었고 이제 들어가면은 방이 하나 있고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가게가 이렇게 있는 하여튼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네. 네, 그런 골목길에 같은 그런 데 있는데 이제 거기 마당에다 풀어놓고 이제 둘이를 키웠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서 장사를 하시고 마치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마당에서 이제 넓은 데서 뛰어놀면서 그냥 저나 뭐 엄마가 없어도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도 이야기도 듣고 바깥 공기도 쐬면서 있어라고 이불로 그 마당에서 이제 키우게 되고 네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마치면은 집에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했죠. 이제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장사를 끝내시고 둘이를 이렇게 막 쓰다듬고 얼굴을 만져주면서 둘이야 오늘도 가게 잘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 많이 하고 바깥 공기 많이 쐬면서 그러고 잘 자고 있어라. 엄마 내일 또 올게. 네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가게 문을 잠그시고 버스를 타러 걸어가시는데 이상하게 그날 집에 가기 싫더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가기 싫고 왠지 가게에서 너무 자고 싶더래요. 그냥 잠이. 둘이랑 너무 자고 싶더래요.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에이씨 하면서 다시 가게를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둘이한테 가갖고 둘이를 안고 부엌으로 가가지고 둘이를 대충 막 좀 씻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 뒤쪽에 방 하나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TV도 있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방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날이 겨울이었는데 이제 전기장판에 이렇게 켜놓고 엄마가 누워가지고 이제 TV를 보면서 불을 꺼놓고 잘 준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둘이는 항상 저희 엄마나 저나 같이 잘 때 절대 저희한테 붙어서 안 자요. 예. 항상 머리 밑이나 발밑이나 아니면 좀 떨어져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항상 옆에서 잠을 잤었어요. 네. 그날도 이제 둘이가 엄마가 누워있는 발밑에 TV가 있다 보니까 새우잠을 자듯이 이렇게 탁
이렇게 TV를 얼굴을 발밑을 있는 TV를 보면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예. 그 앞쪽에 이제 둘이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엄마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진짜 시선도 안 돌리고. 그래서 엄마가 둘이를 탁 쳐다보면서 둘이야 이러면서 오늘도 우리 둘이 영수 이쁘네 하면서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둘이가 반응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길래 엄마가 그렇게 이따 자라 이러면서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둘이가 갑자기 엄마 앞에 쪼벅쪼벅 걸어오더니 코로 이렇게 엄마 팔을 이렇게 막 밀더래요. 그 팔 베개 해달라는 듯이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막 미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막 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우리 둘이 팔 베개 해달라고 이러면서 나이도 먹은 게 뭐 이러면서 팔을 탁 펴줬는데 탁 이렇게 턱을 받치고 누워가지고 발 4개를 엄마 쪽으로 향해서 옆으로 탁 누워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눕더래요. 예. 엄마를. 그래갖고 엄마가 너무 이뻐가지고 TV를 끄고 이제 둘이를 쳐다보면 둘이를 쓰다듬으면서 자려고 둘이 쪽으로 엄마도 몸을 돌려서 둘이를 막 쓰다듬으면서 잠이 들었대요. 아이고 우리 둘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둘이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혹시나 우리 둘이 죽거든. 다음 생에는 꼭 인도한 생 해가지고 엄마 아들내미로 태어나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더 하면서 잠이 들었대요. 네. 그렇게 탁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산들바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이 몸을 싹 타고 자꾸 지나가더래요. 몸을 타고 싹 불면서 지나가길래 어머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눈도 안 뜨고 그 바람을 막 만끽하고 계셨대요. 저희 어머니께서 막 만끽하고 있는데 눈앞이 되게 눈부셔가지고 눈이 뭐 벌써 아침인가 낮인가 이러면서 눈을 탁 떴는데 웬 초원이 어머니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 정중앙에 어머니가 탁 누워있더래. 예. 예. 그래갖고 여기 어디고 이러면서 뻘떡 일어났는데 정말 광활하게 넓은 초원에 바람만 따뜻하게 싹싹 불면서 햇빛도 이렇게 찬란하게 탁 비추면서 구름도 되게 이쁘고 새소리도 어디선가 조금씩 들리고 하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네.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 서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라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강아지 소리가 막 와와와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예. 그리고 뭐지 이러면서 막 주위를 살펴봤는데 저쪽 멀리서 흰색 강아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달려오더래요. 엄마한테. 예. 막 짖으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흰색 강아지가. 야는 뭐지?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앞에 탁 쓰더니 막 꼬리가 떨어질 정도로 막 흔들면서 애가 막 발라당 뒤집고 난리가 나더래요. 예. 그 강아지가 엄마 앞에 서가지고 야 와 그러지 야 뭐지? 이러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둘이 전에 제가 아기 때 키웠던 푸들이 한 마리 있는데 그 강아지가 앞에 딱 와서 그러고 있더래요. 아, 예. 근데 그 강아지가 이름이 금비였거든요. 금비. 금비. 네, 금비였거든요. 걔는 예. 제가 안고 찍은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예. 예. 아기 때. 그 걔가 딱 앞에 오더래요. 엄마 앞에 딱 오더니 애가 막 좋아가지고 왜 그 주인 진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그치. 본 것처럼 예, 애가 좋아가지고 막 꼬리가 떨어질 때까지 막 흔들면서 막 오도방정을 떨더래요. 예. 그리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금비야 아이고 어쩐 일이고 이러면서 엄마가 끌어안고 막 아이고 금비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어쩐 일로 엄마 꿈에 이래 다 나타났노 금비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울면서 막 이래 했대요. 근데 금비가 막 엄마 얼굴에 핥아주다가 갑자기 이제 내려달라는 것처럼 몸을 막 움직이더래요. 몸부림 치더래요. 예. 내려달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탁 내려주니까
엄마를 보면서 짖으면서 엄마 바지 밑단을 물고 땡기더래요. 따라오라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땡기더래요. 그래갖고 엄마가 뭐 엄마 따라오라고 막 이러니까 막 짖더래요. 대답하듯이. 네. 그래갖고 금비를 따라 걸어갔대요. 이렇게 그 강원한 초원 끝자락까지 이렇게 탁 걸어가는데 초원의 끝자락에 딱 도달해서 조금 더 걸었다 보니까 정말 멋있는 산의 초입이 나오더래요. 네네. 딱 봐도 멋있대요. 그냥 아직 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초입인데도 정말 멋있고 막 신비로운 산 그 길을 딱 초입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금비가 계속 그 초입길을 따라 초입 입구에서 이제 산으로 탁 들어가길래 엄마가 그냥 또 따라갔대요. 엄마가 한참을 걷다 보니 금비 보고 금비야 언제까지 가야 되노? 아직도 가야 되나?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 가더래요. 네. 이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봤는데 진짜 살면서 그런 TV고 그림이고 사진이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런 절경은 본 적이 없더래요. 예. 저희 엄마가. 진짜 뭐 만들어낸 것 같이 그냥 너무 아름답고 멋지더래요. 그래서 와 이렇게 멋질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금비가 멈춰서 막 같이 보고 이런 거 같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길만 따라 걷더래요. 계속. 예.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도 멈추던 발을 다시 움직여서 금비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또 한참을 걷다 보니 엄청나게 큰 폭포가 나오는데 너무 멋지더래요. 폭포가. 그래서 폭포 앞에 서가지고 와 이러면서 이야 진짜 죽기 전에 이런 걸 다 보게 되나 하면서 하는데 또 금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앞만 보고 가더래. 그래서 금비야 막 부르면서 엄마 힘든데 여기 좀만 지나가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도 네. 아랑곳하지도 않고 뒤도 안 쳐다보고 앞으로만 가더래. 계속 앞으로만 가길래 어머니가 또 뛰어가져가지고 또 따라갔대요. 따라서 이제 그 폭포를 지나서 또 한참을 걷다 보니 이번에는 너무 으슥한 진짜 어둡고 어둠침침하고 으슥하고 좀 섬뜩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뭇잎 하나 없이 가지만 웅성하게 있는 그런 숲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래서 금비야 엄마 무섭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가더래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대요. 따라가니까 그 숲이 탁 나와서 끝나가지고 이제 그 숲을 탁 벗어나자마자 백사장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앞에 수평선이 보일 정도의 바다 같은 게 이렇게 쫙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에 배가 하나 덩그러니 모래사장이 있는데 예. 그때서야 금비가 뒤를 돌아보면서 막 짖더래요. 네. 짖고 바지 밑단을 다시 물고 당기면서 그 배 쪽으로 땡기더래요. 예. 엄마를. 야, 금비야 와 그라노 천천히 가자. 여기 뭔데 그라노 이러면서 막 저희 어머니가 막 그러는데 금비가 계속 그냥 그 배를 타야 된다는 것처럼 배 쪽으로 끌어당기더래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도 조금 뭐 알 건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왠지 저 배를 타면은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더래요. 네네. 그래서 반항을 했대요. 금비야 이러면서 막 화내면서 저기 엄마 안 갈 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금비가 갑자기 막 그릉 대면서 화를 내면서 막 짖더래요. 막 뭐야 걔가. 갑자기? 몰라 걔가 막 그릉 대면서 막 인상 찌푸리면서 막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화내는 것처럼 막 으르렁대는 거? 예, 하면서 막 그러면서 엄마를 이제 막 물어 뜯으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래요. 네. 그래갖고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야, 너 와 그러노? 도대체 와 그러냐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꿈에 나타난 거 아니냐? 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화를 내노? 금비야 와 그러노? 이러면서 엄마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저 백사장 끄트머리에서 새까만 강아지가 엄청 짖어대면서 정말 정광석화처럼 엄청 빠르게 오더래요. 예예.
쫙 달려오는데 이렇게 엄마 앞에 그 금비가 막 화내면서 서 있는 금비의 목덜미를 낚아채더니 확 멈춰서 물더래요. 이렇게 와, 예. 금비 목을 탁 물고 이렇게 땅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물고 있더래요. 막 하면서 막. 예. 그래갖고 엄마가 아이고 야 어쩌나 이러면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와라 너니또 뭔데 니는 뭐고 하면서 엄마가 가가지고 막 봤는데 그냥 새까만 강아지래요. 네. 엄마가 모르는 강아지인데 새까만 강아지인데 눈에서 눈물을 진짜 사람이 흐르는 것처럼 막 뚝뚝뚝뚝 막 흐르고 있는데 금비 목을 이렇게 완전 깨물고 놓지를 않더래요. 그 강아지가.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야 좀 놔라 하는데도 죽어도 안 놓고 엄마가 주먹을 쥐고 코를 미친 듯이 때렸대요. 그 검은색 개를. 노라고? 예, 놓으라고. 물고 있는 거 놓으라고 주먹을 쥐고 엄마가 코를 미친 듯이 때리는데도 절대로 안 놓더래요. 그래서 얘 어쩜 좋노 발만 동동 굴리다가 엄마가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달래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쓰다듬었대. 야,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는 내가 키우던 강아지다. 내 가족이었다. 그러니까 제발 놓자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런데도 안 놓더래요. 눈물은 계속 흘리고 있는데 안 놓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야 와 그러노 도대체 제발 좀 놔라. 좀 살자 제발 좀 놔라 이러면서 쓰다듬는데 갑자기 손의 느낌이 어디서 많이 느껴봤던 느낌의 털의 감촉과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더래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둘이를 이제 처음 엄마 친구 집에서 봤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추억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미친 듯이 쏟아 들어오는 것처럼 와. 생각이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둘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그 검은색 개가 입을 열면서 놓더래요. 예. 금비를 놓더니 엄마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아까 금비가 그랬던 것처럼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둘이야 이러면서 우리 둘이 맞네 이러면서 막 엄마가 껴안고 아이고 둘이야 와 그러노 이러면서 하는데 금비가 물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샌가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바다로 그냥 가더래요. 예. 쩔뚝쩔뚝거리면서. 근데 엄마가 그것도 신경 안 쓰고 둘이 보고 아이고 둘이야 네가 엄마를 살렸나 혹시 이러면서 막 끌어안고 막 하는데 둘이가 막 좋아가지고 막 둘이도 엄마 얼굴을 막 핥아주면서 막 그렇게 했대요. 네. 그래갖고 하다가 아이고 엄마가 니 몰라보고 그만이 때렸는갑다 이러면서 미안하다면서 막 엄청 때렸으니까 코를 때리고 막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엄마가 니를 어떻게 못 알아보고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막 하는데 둘이가 막 내려달라는 것처럼 금비랑 똑같이 했대요. 네네. 내려달라면서 해갖고 내려주니까 금비랑 똑같이 짖으면서 엄마 밑단을 물고 땡기더래요. 뭐야 자꾸. 근데 그 땡기는 방향이 엄마가 왔던 반대 방향인 그 숲으로 그 어둡고 음침했던 그 무서웠던 숲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니는 또 엄마랑 어디 가려고 또 그러노? 엄마 힘들다. 응? 아까 카 때문에 금비 때문에 엄마 힘들다 말하는데 둘이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막 짖으면서 땡기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또 따라갔대요. 그 둘이를 따라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반대로 먼저 이제 그 가지밖에 없는 나무 숲에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거기를 딱 들어가는데 금비와는 완전 다르더래요. 예. 금비는 뒤도 안 쳐다보고 앞만 걸어갔잖아요. 근데 둘이는 계속 엄마를 뒤로 보면서 엄마 동태도 살피고 엄마 이렇게 뺑뺑 돌면서 애교도 부리고면서 이렇게 막 가더래요. 그래갖고 따라서 탁 가다가 그 숲을 딱 나와서 조금 더 걸어가니까 엄청 멋진 폭포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 폭포 앞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 돌바위 같은 데다 잠시 앉았다 가자 둘이야 이러니까 둘이가 알겠다는 것처럼 짖으면서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막 쳐다보고 막 하더래요.
그렇게 그 폭포에서 막 이렇게 바위에 앉아가지고 폭포도 구경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둘이한테 이야기도 하면서 둘이 막 쓰다듬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폭포 안에서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나오더래요. 예. 막 짖으면서 나오는데 옆에 있던 둘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강아지한테 미친 듯이 달려가더래요. 둘이가. 예. 둘이 가더니 이렇게 달려가더니 둘이서 막 뭐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는 것처럼 막 얽히고 성켜가지고 막 짖으면서 꼬리를 서로 흔들면서 냄새 맡고 확인하는 것처럼 강아지들 네네.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렇게 하더니 두 마리에서 갑자기 엄마 앞에 뛰어오더니 엄마 앞에 앉더니 앉아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짖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곰곰이 쳐다보면서 하다가 둘이랑 그 검은 새끼랑 닮았으니 설마 이러니까 둘이가 막 짖더래요. 네. 그래갖고 둘이야 네 형제가 이러니까 막 미친 듯이 짖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맞다고. 둘이가 앉아가지고 미친 듯이 짖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예.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강아지도 같이 막 짖고 이러면서 하울링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둘이 여기서 형제도 만났나 이러면서 아이고 잘 됐다면서 엄마가 막 축하해주면서 이제 둘이 형제가 암컷인지 뭐 수컷인지 모르겠다. 일단 형제가 이렇게 또 엄마 바지 밑단을 잡고 당기더래요. 네. 이제 뭐 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아까 멋있었던 그 산 꼭대기에 절경이 막 나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탁 서가지고 둘이야 요 좀 보고 가자. 요 너무 멋있다 엄마. 요 좀 눈에 담아서 가자. 이러면서 막 서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그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둘이 형제인 강아지랑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절경을 구경했대요. 예. 막 구경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있는데 또 뒤에서 검은색 강아지가 막 뛰어오더래요. 네. 두 마리가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강아지한테 뛰어가더래요. 뛰어가고 또 막 아까처럼 그러더래요. 또 다른 형제인가 보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이거 어쩜 좋노 가도 니 형제가 이러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막 이제 3마리가 됐어요. 둘이랑 닮은 강아지들 3마리가 딱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 둘이를 쳐다보면서 우리 둘이가 드디어 형제들도 만나고 아이고 좋겠다 잘 됐다 예.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풍경을 구경하다가 또 둘이가 당겨서 따라 걸어갔대요. 걸어가니까 이제 아까 처음 저희 어머니가 누워있던 그 초원 있는 그쪽으로 가더래요. 초원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엄마가 아까 엄마 여기서 자다가 깼는데 여기 있으면 이제 우리 둘이 형제들이랑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가 막 짖더래요. 그래갖고 엄마가 처음에 누워있던 그 장소로 탁 갔는데 또 다른 데서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또 오더래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형제죠. 둘이한테. 그래갖고 막 네 마리서 막 그 광활한 초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 엄마가 앉아서 구경하고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제 엄마가. 그 넓은 초원에서 그 아휴. 초원에서 이렇게 모습이 너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괜찮아요. 네.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 보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행복하다. 이게 꿈인 건 알겠지만 깨기 싫다. 그냥 영영 여기서 이 아이들이랑 살고 싶다. 네네네.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 따뜻한 곳에서 진짜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이제 애들이 다 뛰어놀고 엄마 앞에 4마리가 쪼로로 와가지고 서가지고 막 서로가 막 짖으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둘이가 갑자기 막 엄마한테 안기더니
엄마랑 막 밀듯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길래 엄마가 일어나니까 또 바지 밑단을 자꾸 당기더래요. 예. 그냥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따라 또 걸어갔어요. 따라오라는 듯이 앞으로 가길래 그냥 따라 걸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그 산으로 해서 폭포를 해서 갔던 그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더래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그 초원의 끝자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길이 이렇게 주위가 엄청 밝고 중앙에 이렇게 길이 하나 쫙 나 있는데 네네. 거기로 가더래요. 거기를 이렇게 해서 쫙 걸어가니까 갑자기 꽃밭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계절 모든 꽃,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도 피어져 있고 여름에 피는 거, 가을에 피는 거, 겨울에 피는 꽃들이 한 곳에 다 이렇게 쫙 막 펴 있더래요. 예. 온 천지에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바다와 같이 똑같은 것처럼 이 꽃밭이 어디가 끝인지도 안 될 정도로 꽃밭이 쫙 있더래요. 예. 저희 어머니가 진짜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와 엄마 넋이 나가가지고 와 이 꽃도 보고 저 꽃도 보면서 야 이런 데가 있냐면서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또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또 오더래요. 네. 근데 걔는 막 오도망정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의젓하게 오더래요. 의젓하게 딱 오더니 이제 네 마리가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또 이제 했죠.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또 있었나 형제가 이러면서 막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우리 둘이 형제가 네 마리가 더 있었지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5마리 다 만났구나 이러면서 엄마가 5마리를 막 끌어안고 이러면서 일일이 한 마리씩 다 쓰다듬어 주면서 막 아이고 우리 둘이도 좀 있으면 너희들 곁으로 갈 테니까 가면은 나중에 잘 놀고 잘 지내고 해라 이러면서 막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거기서 꽃을 같이 구경하고 이러면서 딱 저희 어머니가 걸어갔대요. 길을 네. 따라서. 네. 길을 따라서 이렇게 딱 걸어갔는데 정말 그 형제 5마리가 너무 행복해하는 듯이 서로 막 장난을 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저희 어머니가 아름다웠대요. 진짜 아이고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런 느낌도 들면서 하여튼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머니가 그 많은 꽃들 중에 꽃을 색색이 꺾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왠지 묶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슈나우저랑 말티즈랑 믹스견이다 보니까 털이 좀 길다 보니 충분히 묶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꽃을 막 보면서 골라가지고 둘이는 노란색, 그 다음에 아이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흰색 이렇게 골라가지고 다 이렇게 묶어줬대요, 머리에. 근데 얌전히 그 묶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전부 다 5마리가 둘이 붙어 해가지고 그냥 머리 중앙에 이렇게 탁 묶어주니까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갖고 네. 아이고 요거로 사진 찍었으면 얼마나 좋을 거 이러면서 아이고 귀엽다 이러면서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막 그 꽃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또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러는 거 구경하고 엄마도 꽃도 구경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꿈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또 둘이가 걷자는 식으로 또 행동을 해서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갔대요. 그냥 쭉 걸어가니까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대요. 정말 오래 걸었대요. 네네. 그때 제일 많이 걸었대요. 거기서.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길 끝에 나무로 된 문이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래요. 네네. 예,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냥 길 끝에 나무로 된 문이 하나 있는데 예. 보통 우리 집에 있는 방문보다는 한 2배 정도 큰 문인 것 같더래요. 이렇게 문이 하나 탁 있는데 둘이가 막 그 앞에 탁 서가지고 5마리서 이렇게 앉아갖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짖더래요. 그래갖고 엄마가
느낌이 좀 오니까 아이고 둘이야 요 문 지나가면은 엄마 잠에서 깨는 거가 이러면서 막 하니까 둘이가 막 짖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래 엄마 잘 놀았다 잘 놀았다 고맙다 이러면서 문을 탁 나서려고 하는데 이제 5마리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짖더래요. 막 합창을 하듯이 막 짖더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엄마가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래요. 분명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지만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둘이야 요 엄마가 요 문 나가면 꿈만 꾸는 거 맞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둘이 말고 나머지 4마리는 다 막 엄마를 보고 막 짖고 하울링하고 하고 있는데 둘이는 가만히 입 다물고 엄마만 쳐다보더래. 예. 그래갖고 엄마가 엄마는 우리 둘이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문을 탁 열고 그 문을 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허옇고 아무것도 없는 허연 곳이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연 곳인데 엄마가 그 문을 나가가지고 둘이를 탁 쳐다보면서 둘이야 이제 나와 이제 형제들이랑 놀았으니까 이제 엄마랑 다시 돌아가자 이제 돌아와서 잠 깨자 둘이 나온나 이랬는데 둘이가 미동도 안 하더래요. 내가 엄마가 이제 둘이 보고 둘이야 빨리 나온나 장난치지 말고 빨리 온나 엄마랑 가자 이렇게 했는데 미동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더래요. 계속. 그래갖고 엄마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려고 하길래 둘이야 장난치지 마라 엄마는 네 없으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했는데 둘이가 계속 4마리가 계속 하울링을 하고 있는데도 둘이는 꿈쩍도 안 하더래요. 정말 꿈쩍도 안 하는데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문 쪽으로 가서 둘이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둘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진짜 엄마를 물어 뜯을 것처럼 막 화내더래요. 하면서 막 예. 하면서 막 그릉그릉거리면서 막 엄마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임마 빨리 와 이러면서 엄마가 막 화를 냈대요. 이 새끼가 미쳤냐면서 빨리 와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이러면서 이랬는데 둘이가 계속 그냥 하염없이 그냥 엄마만 쳐다보더래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완전히 그냥 예감이 확신이 된 거죠. 예. 엄마도 이제 단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엄마가 이제 둘이 한 14년째인가 15년째부터 이제 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 그치. 때부터 예. 예, 항상 그랬대요. 둘이한테 둘이야 나중에 죽거든 꼭 엄마 꿈에 나와서 엄마랑 놀자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둘이한테 고맙다 둘이야 마지막에 엄마랑 좋은 추억 쌓아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잠시만요. 괜찮아. 예. 이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너무 우리 둘이 고마웠고 너무 사랑했다 엄마가 꼭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엄마 아들로 꼭 태어나달라 막 그랬대요. 막 그러니까 둘이가 갑자기 그 열린 문으로 이렇게 막 돌진을 하는데 그게 무슨 칸막이가 쳐진 것처럼 네네. 투명색 칸막이가 터진 것처럼 둘이가 막 앞발로 막 끌더래요. 끌으면서 막 오열을 하듯이 막 울더래요. 둘이가. 그래 엄마도 막 울면서 엄마도 울면서 막 둘이가 미안하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엄마도 우리 둘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면서 엄마가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탁 달려가려고 하는데 문이 그냥 꽝 닫히더래요. 예. 문이 꽝 닫히더니 엄마가 눈을 번쩍 뜨는데 이제 원래 엄마 가게 방인 거죠. 네네. 이제 잠에서 깨신 거예요. 돌아오셨구나. 네. 그렇게 갖고 엄마가 막 깨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고작 1시도 안 됐더래요. 네네. 시간이. 네. 둘이가 이렇게 엄마 팔을 베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탁 쳐다봤는데 둘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걷는 거죠. 싸늘하게. 예. 근데 이렇게 눈을 뜨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 있는데 몸에 아직 체온이 남았는지 따뜻하더래요. 오, 예. 엄마가 그래 엄마가 미친 듯이 끌어안고 막 우셨대요. 언제 숨이 멎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지 얘가 엄마 팔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흥건하게 젖어 있더래요. 엄마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한참 울면서 그날 아침까지 이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넌 둘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우셨대요. 우시고 엄마가 너무 많이 우시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나 보고 이제 오라 해가지고 누나가 이제 막내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어부바라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를 좀 케어를 해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출근하는 걸 멈추고 이제 누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불이 나게 갔죠. 네네. 가니까 이제 이미 제가 갔을 때는 또 둘이를 다 묻어주고 온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뭐 강아지들 뭐 장례식장 이런 거 하는 것도 몰랐고,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있던 그 가게에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정말 햇빛도 많이 받고 좀 따뜻한 게 느껴지는 산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둘이를 데리고 항상 거기에서 산책을 하곤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넌 둘이를 끌어안고 울시다가 정신을 좀 차리시고 누나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보새옷 가게를 했다 보니까 보자기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뗄 때 가방보다는 보자기가 좀 많이 더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네. 제일 좋아 보이는 금색깔로 된 엄청 큰 보자기를 새 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둘이를 그 위에 탁 올려놓고 어머니가 이제 불이 나게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둘이가 좋아했던 간식부터 이렇게 사료 이런 거 막 챙겨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둘이 입에 조금 물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둘이 품에 이렇게 안겨놓고 그리고 평소에 둘이가 좋아했던 옷을 입히고 나머지 이제 파카처럼 돼 있는 옷을 그런 옷을 또 이제 둘이 위에 이렇게 덮어줬대요. 덮어주고 이렇게 보자기로 이쁘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끌어안고 이제 그 산을 갔대요. 그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산에 정말 조그만한 절이라고 해야 되나 암자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스승이 한 분 계신 그런 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둘이를 이제 묻어줄 곳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스님 한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참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네요 이러더래요. 그게 강아지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금색으로 된 보자기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니까 아이고 그래도 강아지가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제 주인이라도 살리고 가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와. 스님이. 그래갖고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님
막 이래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보살님이 정성 들여서 키우신 이 강아지가 보살님 꿈에 나타난 원한 품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보살님이 위험할 거를 살리신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놀래서 아이고 마땅해서 꿈에서 내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인데 그나가 나타나갖고 내일 이상한 데 끌고 갔는데 둘이가 내를 살리더라. 둘이가 내를 와가지고 데리고 갔다 다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렇지요. 강아지도 은혜를 알고 한낱 강아지도 원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강아지가 안 좋게 죽었겠지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때 제 생각이 나더래요. 금비가 어떻게 죽었었는지를. 예.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기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그 금비를 뭐 오기야 금이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집안 환경이 안 좋았다 보니까 판자촌 같은 허름한 주택가에 제가 아기 때 살았으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와 누나랑 안고 큰이모 집에 이제 놀러를 간다고 한 달 동안 간 거예요. 예. 근데 엄마가 가기 전에 충분한 사료와 물을 준비를 해놓고 갔음에도 엄마가 안일했던 거죠. 예. 예. 엄마도 처음 키웠던 강아지고 뭐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살겠지.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도. 예. 왜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지개 다리를 건너 있으니 그게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한이 됐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를 그때서야 뭐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가려고 했나 봐요. 저승길로. 네. 그걸 이제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엄마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스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다행이라면서 막 큰일 날 뻔했다면서 보살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스님이랑 엄마랑 하시면서 있다가 스님께서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요 엄마 안고 있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와서 볼 겁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요 저희 절에다가 잘 모시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어디 좋은 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절 바로 뒤에 항상 햇빛이 쬐는 정말 좋은 양지 바른 곳이 있다. 네네. 거기에 묻어주면 내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와가지고 우리 강아지 좋은 업을 쌓은 거에 대해서 내가 빌어주고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엄마가 아유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스님이랑 무드로 갔죠. 무드로 네. 가면서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이게 그 땅을 파놓고 그 보자기를 풀어서 이렇게 안에 탁 넣었대요. 안에 탁 넣어 둘이를 막 쓰다듬으면서 이제 우시면서 쓰다듬으면서 둘이야 꼭 형제들이랑 잘 살고 곧 있다가 엄마도 따라갈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 둘이 노잣돈 해라면서 돈도 한 10만 원인가 거기 네. 묻어줬대요. 같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오신 거죠. 다시 가게로. 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끝난 뒤에 왔고 와가지고 이제 저도 그 둘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저도 이성의끈을 넣어가지고 어디다 묻었냐면서 그 절을 찾아갔어요. 실제로 제가 네네. 그때 찾아가가지고 스님이 아이고 어떻게 왔냐면서 막 그러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스님을 오른손으로 잡고 뿌리치면서 정신 잃어가지고 예. 둘이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둘이가 묻혀있는 땅을 다 파헤치고 헤집어가지고 둘이를 꺼내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면서 제가 눈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그때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렇게 확인하고 거기서 진짜 제가 한참을 진짜 몇 시간 운지도 모르겠어요. 막 울고 네.
네,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온 게, 제가 저저번 주 시참 때, 제가 가게에서 시참했잖아요. 네. 가게에서 시참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헛것을 봤다는 게 뭐냐면, 제가 네.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핸드폰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고 있었어요. 저 2층 올라갈 때 동안.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뭐 보고 있는데 그게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10분이 다 끝나도록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내가 버튼 안 눌렸나 싶어 버튼을 확인했는데 버튼이 눌려져 있어요. 그럼 몇 층 올라온 거지라고 층수 확인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그래갖고 그거 딱 봤는데 층이 96층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게 뭐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뒤를 딱 쳐다봤는데 뒤에 웬 여자가 저를 쳐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와 짜증나가지고 아씨 장난치지 말라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주먹 가지고 꽝 때렸어요. 예. 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꽝 때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예. 그래갖고 아씨 짜증나네. 별게 다 눈가리에 보이고 있느라면서 짜증나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문을 보니까 문 좀 찌그러져 있고 이러면서 짜증나네 이러면서 딱 저 2층에 내려가지고 딱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웬일로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그래 울고 있노? 이러니까 저희 집이 제가 현관문을 탁 열면은 바로 앞에 거실 끝에 수족관이 하나 있어요. 예. 금붕으로 키우는. 이제 딱 문을 열면은 거실이랑 불이 싹 다 꺼져 있어요. 항상 제가 가게 마치고 오면 어머니도 주무시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 수족관 하나만 딱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쁘게. 예. 대충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알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그날 가게를 마치시고 집에 딱 왔는데 밤이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 그 수족관만 불이 켜져 있겠죠. 엄마가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수족관 앞에 검은색이 앉아 있더래요. 뭐 검은 물체가 하나 있더래요. 그리고 네.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안경을 찾아가지고 주머니에서 안경을 탁 꺼내서 안경을 탁 썼는데 둘이가 수족관을 보고 있더래요. 둘이가? 어떻게 왔지? 예. 그래서 둘이가 수족관을 딱 보면서 보고 있길래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둘이야 막 이렇게 했대요. 아이고 둘이야 이랬더니 둘이가 뒤로 쳐다보면서 엄마를 보고 으쓱 기분 좋다는 식으로 왈왈 짖고 탁 사라지더래. 예. 그래서 엄마가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 둘이야 하면서 막.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죠. 이야.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근데 이것도 제가 진짜 줄인다고 줄였어요. 그게 원래 산 그 꼭대기랑 뭐 폭포 그다음에 뭐 나무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있어요. 몇 군데 장소가. 네네. 근데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했는데도 이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장님께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을 눈물을 흘리게 또 만들어 주셨고 또 저조차도 보낸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삐가 너무 또 생각이 나는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똑같이 애완동물 키우시다가 이렇게 보낸 그런 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맞습니다. 이렇게 또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예.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제 눈물의 발작 버튼은 둘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둘이랑 저희 어머니. 네. 그 말고는 저는 절대 안 울어요. 진짜로. 웬만하면. 근데 제가 원체 사람보다는 동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유튜브에도 동물에 관련된 걸 많이 보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무거워질 거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100%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릴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는데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돌비님께 카톡으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은 위로 아닌 위로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거나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조금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시니까 둘이가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걷는 지가 지금 5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야기를 하게끔
마음 먹었고, 네. 그나마 그래도 좀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예. 먼저 간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네. 결국에는 마중 나올 또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늘로 갔을 때는 마중을 나오지 않을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온다 그러잖아요, 강아지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또 애완견 아니면 또 애완묘, 애완동물들 키우시다가 보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나중에 꼭 만날 거잖아요. 그쵸? 네, 듣고 계신 분들. 저 또한 포함되어서 언젠간 만날 거예요. 그날을 기약하면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은 진짜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또 사람보다 동물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그만큼 동물들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간 또 만나면 되니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